안녕하세요. 광해 꿈동산입니다. 오늘은 광해 꿈동산 안에서 내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작은 어항 축양장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유금입니다. 유금인데 나름대로 유금은 선별한 개체예요. 이렇게 꼬리가 보면 얘는 꼬리가 네 꼬리입니다. 네 꼬리, 이다 유금이에요. 네 꼬리. 얘네들이 활동성이 되게 좋네요. 활동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꼬리가 네 꼬리인 거 있고 세 꼬리인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금이라는 금붕어가 발생한 지는 꽤 오래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이 다른 금붕어에 비해서 고정이 잘 된 그런 금붕어가 요런 유금 종류가 되겠습니다. 유금이 정말 예쁜 게 뭐냐면 요런 게 예뻐요. 어떤 게 예쁘냐면 이런 꼬리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는 이 유금이 이렇게 보면 몸이 체형이 동그랗습니다. 원래 선별된 개체 중에서 유금은 보통 동그란 이 몸이 동그래요. 그러니까 몸, 배 이 부분이 동그랗고 주둥이는 삼각형의 이런 뾰족한 모양이고 반면에 이 동그란 부분 속에서 이 등, 머리와 등이 시작되는 그 어깨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유금 중에서 이렇게 나풀거리는 금붕어를 보면 이렇게 나풀거리는 롱핀의 지느러미가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금붕어 대통령을 한 23년 준비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러니까 경험을 오로지 제가 쌓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실패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알아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금붕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여러 마리를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3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는 거예요. 이게 4자짜리 어항입니다. 4자짜리 어항 약 한 300리터가 돼요. 300리터 어항에 이렇게 작은 유금이, 이 작은 유금이 3마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 이 정도면 물갈이 주기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를 물갈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진정한 노하우라는 것보다는 노하우가 맞겠네요. 금붕어를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자연에 맞게, 그리고 간편하게 키울 수 있는 방향이 요런 거가 되겠어요. 요게 이제 전형적인 어깨 툭 튀어나오고 꼬리 길고, 요게 전형적인 A급 유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게 A급 유금이에요. 이렇게 금붕어 대통령에서는 금붕어를 위해서, 금붕어의 생태를 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금붕어는 조금 귀한 금붕어예요. 금붕어도 귀하지만 논산의 신동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좋으신 후배님이에요. 좋으신 후배님이 저에게 주신 자이언트 동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이언트 동금. 얘가 500리터 어항이에요. 500리터 어항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크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00리터 어항에 여관을 이렇게 필그린 30W인가 35W, 40W인가 하는 측면 여과기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100리터 되는 상면 여과기에 물을 공급하게 되고, 그 공급된 물이 여과기를 통해서 깨끗한 물로 이렇게 나오는, 물방울이 보이죠?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수 님이 주신 자이언트 동금이에요. 제가 사실 금붕어를 엄청 자연의 기준으로는 키우지 못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연의 기준으로 키운다는 것은 정말, 자연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자연을 따라간다는 건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따라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자연에서 키우는 금붕어는 각종 많은 골고루 필요한 부분을, 그게 영양소든, 그게 외부적인 뭐 불빛이든, 그게 외부적인 영양이든, 넓은 공간이든, 얘네들이 크게 자라기도 하지만 수명도 길거든요. 단 잡혀먹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하에, 자연의 금붕어들은, 자연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정말로 그 생태계가, 먹고 먹히는 생태계가 대단하잖아요. 아, 진짜 예쁘다. 예쁘죠? 신동수님 예쁘죠? 예쁜 금붕어입니다. 주신 금붕어 제가 잘 키워서 가끔씩 5마리, 6마리, 아니군요. 7마리 잘 키우고 있으니까 가끔씩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거 필요하시면 바로 얘기하시면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금붕어,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자연에서는 거의 95%가 생태계에 의해서 잡아먹히죠. 근데 반면에 살아남은 5%가 10년, 많게는 20년 가까이 살면서 엄청 커지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항에서 키우는 애들이 그만큼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항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키우면 수명이 짧아지더라고요. 수명이 엄청 짧아져. 근데 저는 얘도, 신동수님이 주신 얘도 한 15년, 20년은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는 500리터 어항이에요. 사실 이렇게 손이 덜 가야 제가 혼자 만든 광해 꿈동산 금붕어 대통령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하루 종일 여기 금붕어만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공간에서 결국은 이렇게 대형어로 갑니다. 대형 어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수의 개체를 대형 어항에서 키우는 거예요. 얘네들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겁니다. 여기는 일본 난쥐예요. 일본 난쥐인데 정말 예뻐. 저 얘 예쁘더라. 얘 예쁘지 않아요? 심술도 나름대로 있고, 꼬리도 내 꼬리고 참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키우는 이런 유금이래요. 난쥐가 되겠습니다. 난사할 때 난쥐예요. 이런 난쥐를 키우고 있는데, 요것도 심술도 예쁘고 얘도 심술도 예뻐요. 근데 얘는 뭐 품평회용이나 종업급은 아니고요. 어항에서 키우는 애예요. 얘도 똑같이 좀 더, 얘는 썸프예요. 더 약간은 안전할 수가 있겠죠. 얘도 결국은 상면이 외부 내부가 다 밀봉되어 있는 안전한 구조이지만, 얘는 아예 썸프를 통해서 밑으로 물이 내려가게 있는 구조입니다. 요게 이제 썸프에 있는,
아, 예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귀여운 아이들, 이제 직장 생활하고 등등등 할 때 너무 지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사실, 금붕어를 키우는 게 노동하려고 키우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키우는 게 좋아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 물멍이거든요. 이게. 물멍이, 물고기를 보고 멍 때린다는 게 물멍이거든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물고기를 보면 지금도 그래요. 얘 너무 예쁜 것 같아. 예쁘지 않아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개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개체가 있고, 이렇게 썬프를 통해서 썬프 어항으로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해금동산 어항이에요. 어항. 어항이 이제 얘는 10만원. 사실 이게 원가로 하면은 50만원도 넘겠죠. 이제 중고 구하고 찾아가고 해서 10만원. 얘가 헷갈리는데 얘도 10만원인가 15만원 얘 5자거든요. 얘는 공짜로 썬프인데 공짜로 얻었고, 밑에 베이스는 다 제가 나무로 제작한 거예요. 얘는 10만원 밑에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겨울이니까 물이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칼라스톤이에요. 칼라스톤. 그리고 여기에 동금 있어요. 동금. 얘네들은 아마 제가 제 욕심으로는 크게 키우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크게 키우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냥 오래 금붕어랑 오래 있고 싶어서 만든 공간이라서, 얘네들 제가 그냥 많이 키우면 손바닥만큼 키울까 하는 생각, 그 이상은 안 컸으면 하는 이제 동금입니다. 원래 동금이 그만큼 크진 않아요. 근데 맥시멈으로 키웠을 때 그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크면 힘들어요. 이게 돌멩이 예쁘죠? 23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냥 보여요. 이렇게 보면, 가다 보면 바닷가에 예쁜 돌이 있네? 그거 누가 줘요. 또 보면, 야, 너 이 돌 이거 가질래 하면 또 이렇게 받는 거. 이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간다는 것은 그 옆에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인간관계가 좋아야겠죠. 좋은 인간관계라면 되겠죠. 이거는 유금이에요. 유금. 색깔이 진합니다. 유금. 올해 유금이 풍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유금 산란한 것 중에서 거의 95%를 키운 것 같아요. 그중 이제 제가 뭐 육성을 시킨 것은 그닥 많지 않고, 그냥 기본 베이스로 하루에 한 2끼 정도 준 개체로 해서 그냥 귀엽게 키운 개체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중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물멍 때릴 때, 저도 지금 물멍하고 있거든요. 멍하니 보면서 물고기 보면, 어제 제가 스트레스를 요즘 직장 생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이게 직장 생활이 갈수록 책임감이 생기고, 지위가 있다 보니까, 계급이 있다 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반면에 짜증도 너무 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직장 생활을 해야 돼? 하는 느낌이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뭐 살았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물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멍하니 물고기 보면서 멍하니 멍 때리면서, 물고기 예쁘구나, 이런 물고기 예쁘네 하면서 이제 보고, 얘네들은 무슨 생각할까 하는 생각으로 살잖아요. 이런 거. 얘는 이제 작은 측면이에요. 얘도 측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오게 되면, 여기는 메다카 어항이에요. 이게
서산에, 충남 서산에 딸기 아빠님이라고 물생활 난주에 정말 정점에 있는 고수분이 계십니다. 그 고수분 집에 가면, 집이 아니죠, 그런 농장에 가면 메다카라고 있어요. 이제 메다카가 뭐냐, 일본 송사리예요. 이 메다카 어항이 이제 이게 메인 메다카 어항이 두 개거든요. 메다카 어항이 조금 더 조그만 게 하나 더 있긴 있는데, 메인이 이게 두 개예요. 이게 밑에 이제 바닥재를 두었잖아요. 바닥재를 두는 것은 소형 종에서는 좋습니다. 소형 종에서 이렇게 금붕어를 키우면 이런 부분이 좋아요. 이렇게 소형종은 똥을 많이 안 싸잖아요. 먹이도 덜 먹고. 그러니까 이 바닥재를 엎을 일이 거의 드물죠. 밥을 많이 먹으면 수질 변화가 급하게 생기고, 수질 변화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소형 어종들은 먹이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수질에 민감해지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저한테 왔는데 정말 한 마리도 나고 안 되고 잘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마리, 두 마리,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6마리가 잘 크고 있는 어항이 되겠습니다. 안 움직여서 봤더니 잘 움직이네요. 여기도 똑같아요. 메다카 어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여섯, 일곱, 8마리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여기도 7마리가 있습니다. 이 어항이 참 예뻐요. 나름대로 이제 칼라스톤, 예전부터 준비했던 이 칼라스톤이 바닥재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때 10월 말이나 11월 정도가 되면 물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먹는 양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 관리가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과가 더 좋아지면서 물이 아주 투명해져요. 이렇게 아주 투명해집니다. 정말 투명하죠? 이런 투명한데 이렇게 메다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귀여운 모습. 그냥 이런 모습 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아, 좋구나. 얘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다카. 메다카 예뻐요. 메다카가 일본 송사리예요. 일본 송사리입니다. 일본 송사리 키우는 재미도 쏠깃해요. 사실 이제 물고기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의미를 두느냐. 우리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도 있고, 혹시 어린 왕자 읽어보셨잖아요.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하고 여우가 나오잖아요. 뭐 어린 왕자에서 이제 여우가 처음에 멀리 있다가 조금씩 가까워지잖아요. 여우가 그 얘기 하잖아요. 길들여진다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면 하는 말이, 너가 3시에 온다면 난 2시부터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 얘기처럼 결국은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내가 여우를 좋아하고 또 나만의 장미 이런 것처럼 결국에 우리 인생의 삶의 주체는 여러분들이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볼 필요 없고, 남의 금붕어가 이쁘다더라, 남의 뭐가 이쁘다더라, 이제 참고는 삼을 수 있겠지만 내가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어요. 왜? 각자의 인생이잖아요. 저는 여기를 이제 애들 무료 꿈동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애들 오면 이게 메다카야 하면서 보여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하루에 한 3타임 해서 금붕어 물고기를 처음부터 쭉 애들한테 가면서 이거는 메다카다 하면서 메다카 먹이 주는 것도 보여주고, 뭐 난주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축양장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쭉 해보면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2시간 이상 놀다 가면 되잖아요. 뭐 식사도 하면 되고,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그냥 즐겁다? 그런 마이 라이프 인생이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물생활 할 때 남의 것을 보지 마세요. 남의 것을 보는 순간 내 고기에 하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평생 남의 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만의 물고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나만의 물고기
얘네들 예쁘네요. 나만의 물고기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 역시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쁘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금붕어나 이런 부분 통해서 결국은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값어치 있고 정말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뭐 내가 뭐 수십억짜리 금붕어, 수천만 원짜리 이런 거 키우면 좋겠지만 굳이 목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메다카 어항이에요. 메다카 어항. 이 메다카 어항은 폐기물이에요. 여기 폐기물 스티커 딱 나오죠. 폐기물 스티커 5,000원짜리.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공짜로 지인을 통해서 받은 거가 되겠습니다. 이 어항 예쁘지 않아요? 메다카 어항입니다. 여기도 메다카가 있어요. 바닥재를 이제 PM 여과제로 했네요. 바닥재를 여과제로 했어요. 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재를 여과제를 좀 넣고 여기 측면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고 거리식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메다카 어항이 있고 여기에 유리구슬도 가끔씩 유리구슬 주워오면 유리구슬도 넣어요. 그냥 뭐 그래서 이제 뭐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제가 15만원인가 주고 중고로 구입한 거거든요. 근데 불 켜는 게 어디가 있었더라. 불 켜는 거 여기 있구나. 보여드릴게요. 예쁘지 않아요? 이제 밤에 오고 그러면 이제 메다카 쭉 애들한테 야 메다카 찾아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금붕어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는 완전히 백스크린이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금붕어가 전부 다 흰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 금붕어들도 뭐라 그러죠? 보호색?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접근이 되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게 이게 어항 포함해서 제가 15만 원인가 얼마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원자재 가격도 안 받고 뭐 제가 이제 중고로 구입한 건데 새 거 같은 중고입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23년이라는 과정은 정말 많은 것을 가능하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실패 속에서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이 하나하나 저한테 왔죠. 요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어항이 되겠습니다. 어항 중에선 제일 큰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작지만 이제 화로통이 있고 이게 어항 7자짜리입니다. 저의 마이 프라이드, 저의 자존심인 어항이죠. 자존심 어항이에요. 7자 어항의 물 용량은 1톤이 되겠습니다. 1톤 어항에 이 엄지 손톱만한 유금 3마리가 살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게 바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더 넓까 고민도 있어요. 잉어를 좀 넣을까 하는 생각도 없고 잉어도 넣어볼까 하고 있어요. 이 어항에 유금을 빼고 잉어를 버터플라이 코일을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가도 보면 여가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준비했던 과정도 이게 수원 병점에 가서 깎고 45만원에 구입한 어항이 되겠습니다. 혼자 가서 너무 힘들어서 대리기사님 부르서 두 사람 2만원씩 드리고 차에 실어서 갖고 온 저의 어항이 되겠습니다. 저의 자존심이에요. 2단 어항입니다. 여기는 위에는 1톤, 얘는 한 400리터 어항이에요. 여기는 유금이 5마리가 있습니다. 5마리가 잘 자라고 있어요. 유금입니다. 유금. 이런 부분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멍 때리는 거죠. 멍하고 있으면 그냥 세상이 다 편한 느낌? 세상이 다 편한 느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쟤네들은 무슨 생각하고 살까? 이런 느낌.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해꿈동산 금붕어 대통령에서 아직 미완성이지만 와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부적인 어항, 이제 제가 이제 어항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과정 속에서 어항을 보여드렸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신동수님이 주신 동금, 유금, 진짜 귀여운 난주가 이렇게 귀여운 거 보셨어요? 이거 봐봐. 이 얼마나 귀여워요. 이 귀여운 난주가 귀여워요? 귀여운 난주도 이런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금붕어 브리더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금붕어 브리더들이 대한민국의 금붕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금붕어 치면 금붕어 브리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조회수를 많이 올린 조회수 위주의 그런 유튜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의 노력이 대단한 겁니다. 다만 금붕어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뭐 브리더분, 뭐 난쭈님, 하백님, 딸기아빠님 등등등등, 또 숨겨진 고수, 뭐 아랑땡님 등등등등, 그러한 분들의 유튜브를 많이 봐주셔야, 뭐 난기님 등, 뭐 난기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유튜브를 많이 봐주셔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금붕어의 이런 그 문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수분들의 그런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대한민국 금붕어 발전에 협력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자이언트 동금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사랑하며 사세요.